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상속은 누구나 평생 2번 정도 겪게 되는 희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이 발생하고 나면 사실 정황이 없고 신경 쓸 부분이 세금 외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상의 유불리를 크게 따지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상속으로 받은 재산, 즉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상속인이라고 하면 배우자와 자녀 2분에서 3분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 재산 중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누가 어떻게 나눠 가져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차근차근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취득 단계인데요. 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1%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유주택자가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3%, 약 3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이제 무주택자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만약 한 채 주택을 공동상속으로 나눠받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n분의 1로 취득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1%의 지분이라도 더 가져가는 형식으로 협의 분할을 하시면 취득세를 3%에서 1%, 3분의 1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거나 연장자라면 n분의 1로 취득해도 감면 적용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상속 등기 전에 사전에 세무사나 법무사님과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여러 채가 있다면 여러 채 모두, 세금도 한 명의 상속인 혼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다 같이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재산 다툼을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조금 합심을 하셔야겠죠. 2025년 현재 매매 취득이나 증여 취득세는 우리가 실거래되는 시세를 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반면에 상속 취득세는 그래도 아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감면까지 적용받으면 세부담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인데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상속 개시일 6월 1일 전후로 세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6월 1일 전에 잡고 하셨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재산세와 당해년도 종부세가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꼭 염두해서 필요하다면 빠르게 분할 협의 등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배제가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비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른 혜택이 이제 1주택자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공제금액이 12억 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개별 가정마다 이 주택을 어떻게 분할하는 게 좋을지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주택수에서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공시가격까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이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을 아예 배제하고 20억 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자체는 30억 원으로 하되 1주택자처럼 세금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이제 바로 매각을 할지 5년 정도는 보유하고 처분을 할지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처분 단계인데요.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선 취득 보유 단계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 세금 차이도 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은 그때 이렇게 협의 분할할 걸, 이런 부분이 대부분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살던 집 한 채는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강제로 우리가 주택을 받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니까 당신이 살던 집 한 채 비과세를 깨버리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받기가 꺼려지거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한 채는 상속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해주겠다는 것이 이 상속주택 특례인데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이 한 채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채인 경우가 있죠. 여러 채 중에서 딱 한 채만 그렇게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받게 되면 그냥 주택수에 바로 포함이 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비과세를 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 채 중에 어떤 주택 한 채가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특례 대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냐인데요. 시상속인이 가장 오랫동안 보유한 1주택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거의 다 끝나긴 하는데 만약 소유기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주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절세 전략으로는 이제 유주택자가 선순위 특례 대상 주택을 가져가는 쪽으로 하시고, 무주택자분이 특례 대상이 아닌 주택을 가져가면 나중에 모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처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다른 케이스로 한 채의 주택을 상속인들끼리 n분의 1로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시 주된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수를 카운트하게 되는데요. 이 주된 상속인 1위는 다음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그런데 n분의 1로 등기를 해서 지분율이 모두 동일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도 없다면 이제 연장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소수지분권자로 분류가 돼서 원래 가진 주택수에 해당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이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 시가는 공시가격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액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과세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어떤 시가에 대한 적절한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17억 원으로 기준시가 신고한 꼬마 빌딩이 35억 원으로 직권 평가가 된 사실을 말씀드렸죠. 반대로 상속세가 이제 10억까지 나오지 않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밖에 안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감정 평가를 통해서 이 주택의 시세대로 올려놓고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10억 원을 처분하더라도 10억 빼기 10억 해서 양도소득세를 제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상속이 처음이고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하고 깨닫는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절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